비트코인 내년에 4만 달러 간다. 그런데 같은 흐름에서 2030년에 50만 달러 간다도 같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둘 중 하나는 뻥일까요? 아니요. 오늘은 같은 자산을 서로 다른 시간축으로 읽을 때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체크만 하면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기준점부터 찍고 갑니다. 한국시간 2025년 12월 17일 기준 비트코인은 약 8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얼마에 사라 팔라가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주장들을 근거 단위로 분해해서 공포와 희망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숫자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숫자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조건을 보면 과장이 보이고 진짜 리스크가 보입니다. 자, 4만 달러 전망부터. 야후 파이낸스는 거시경제 분석가 루크 그로맨이 2026년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시장이 왜 이 말에 흔들리기 쉬운지입니다. 기사에서 그가 든 논리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 가격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온라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여기에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 변화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근거보다 분위기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실적 발표처럼 정답이 나오는 이벤트가 있는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과 심리가 가격에 크게 작동하는 구간이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다음 장면이 붙기 쉽습니다. 정책이 진짜로 시장을 쪼이고 있나? 여기서 기사 흐름이 일본은행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로이터는 일본은행이 12월 19일 금요일에 정책금리를 0.75%로 올릴 가능성이 크고 이 수준이 30년 만에 고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단순히 일본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돈의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쉬워서 변동성 큰 자산에는 부담으로 번역됩니다. 비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물이고 자산들은 배입니다. 물이 차 있으면 웬만한 배는 다 뜨지만 물이 빠지면 먼저 바닥에 닿는 배가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이 바닥을 가장 크게 느끼는 배 중 하나입니다. 미국 쪽도 비슷한 결입니다. 완화 기대가 강하면 위험 자산이 숨을 쉬고 그 기대가 약해지면 위험 자산이 움츠러듭니다. 로이터는 최근 미국 고용 지표율 연준이 2026년 1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잠깐 31%까지 올랐다가 다시 24% 수준으로 내려온 흐름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4%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자주 마음이 바뀌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바로 충격으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런 확률을 시장에서 추적할 때 언급되는 게 CME 패드워치입니다. CME는 이 도구가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서 확률을 계산해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즉 기사에서 말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짐 같은 문장이 나올 때 그 뒤에는 이런 확률의 흔들림이 실제로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붙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들고 있는데 더 떨어지면 팔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은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는 있어도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파는 이유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현금이 급해지는 환경이 같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자금 조달이 빡빡해지고 주가가 흔들리고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조건이 겹치면 그때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자마자 해야 할 번역은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들이 실제로 동시에 오고 있나? 자, 여기까지가 4만 달러 프레임입니다. 요약하면 가격 예언이 아니라 유동성 정책 심리가 조여질 때 생기는 하방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편에서는 2030년 50만 달러 같은 초강세 전망이 동시에 나오냐? 이건 시간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하는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보되 이전 전망보다 2년 늦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년 가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느냐입니다. 즉 단기 폭풍과 별개로 장기 구조 변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4만 달러는 단기 채용계입니다. 유동성과 정책이 차가워지면 가능성이 커지는 그림입니다. 50만 달러는 장기 지도입니다. 채택과 자금 유입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그림입니다.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둘 중 하나가 거짓이라기보다 같은 자산을 서로 다른 렌즈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공포 기사만 보고 장기 그림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둘째, 장기 장밋빛 전망을 핑계로 단기 리스크를 무시하는 것. 둘 다 통장 계좌가 아니라 판단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예언을 따라가지 말고 조건을 체크하면 됩니다. 조건이 바뀌면 시나리오도 바뀝니다. 오늘 기사 묶음이 던진 조건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경로, 미국의 금리 기대,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 체온입니다. 오늘부터 이 체크리스트만 습관처럼 확인해 봅시다. 하나, 일본은행이 실제로 0.75% 인상 같은 예상대로 혹은 더 긴축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 반응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둘, 미국은 가까운 회의 인하 확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방향만 봅니다. 숫자 하나에 취하지 말고 흐름을 봅니다. 셋, 기업이 팔 수밖에 같은 문장을 보면 가격이 아니라 현금이 급해지는 환경이 실제로 동반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넷, 마지막으로 전망 기사를 읽을 때는 숫자를 외우지 말고 그 숫자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을 한 문장으로 다시 써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 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살아남읍시다.